안녕하세요. 호주 브리즈번에서 생활하고 있는 쏠니입니다. 지난번에 5월 필수템과 불필요한 물건들에 대해서 영상을 올렸었는데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5월 준비 중이신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5월 준비하면서 짐 싸기 정말 막막하지 않으세요? 인터넷에 정보는 너무 많은데 이건 꼭 챙겨라, 저건 현지에서 사라, 말이 다 달라서 뭘 믿어야 될지 모르겠고 특히 세관은 까다롭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더 불안하실 거예요. 저도 완전 똑같았어요. 집을 완전히 처분하고 오는 바람에 정말 정신없이 짐을 쌌거든요. 결국 제스타항공 최대 무게까지 꽉꽉 채워서 왔는데 욕심부리다가 그만 공항에서 캐리어까지 터져서 테이핑을 했습니다. 저도 필요한 정보 찾으려고 호주 여러 커뮤니티 돌아다니느라 정말 힘들었거든요.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8가지 핵심 준비물들과 3가지 세관 통과 노하우만 체크하시면 공항에서도 호주 입국할 때도 절대 문제 없으실 거예요. 실제로 제가 2달 동안 써보면서 느꼈던 유용템도 솔직하게 알려드리고 잘못 준비해서 공항에서 다시 짐을 싸거나 세관에서 벌금을 무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짐 싸기 고민 한 번에 정리되실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짐을 한번 싸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필수 서류부터 정리해볼까요? 여권, 비자 승인서, 영문 보험 증서, 그리고 여권용 사진,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아실 텐데요. 운전하실 분들은 여기서 조금 더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한국 운전면허증과 국제 운전면허증은 챙기시겠지만 나중에 호주 운전면허로 전환하실 계획이라면 운전면허 영문 공증서도 한국에서 미리 발급받아 오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지금 딱 마지노선이거든요. 원래는 EDR 제도라고 해서 한국 운전자들이 시험 없이 호주에서 바로 운전면허 전환이 가능했어요. 그런데 이 제도가 올해 곧 끝납니다. NSW주나 서호주는 10월 31일까지라고 하고요. 퀸즐랜드 같은 경우에는 올해 중으로 유예기간이라고 하는데 아직 정확한 날짜가 나오진 않았어요. 그 전에 오시는 분들은 영문 공증서만 있으시면 시험 없이 바꿀 수 있거든요. 그 이후에 오시는 분들은 필기 시험을 다 보셔야 하고요. 그래서 EDR 폐지 전에 오시는 분들은 한국에서 미리 영문 공증서를 받아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호주에서 급하게 필요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참고로 주마다 국제 운전면허 사용 기간이 다른데 NSW주는 거주 후 6개월 이후가 지나가면 반드시 전환해야 하고요. 퀸즐랜드는 아직까지는 워홀이나 유학생 같은 임시 비자 체류자들한테는 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서류들은 클리어 파일에 따로 모아서 기내용 가방에 담아두세요. 캐리어에 넣으면 입국 심사 때 바로 꺼낼 수가 없거든요. 워홀비자, 학생비자 요새는 다 전자비자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비자 승인서를 따로 확인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출력본 하나 정도는 기내용 가방에 담아두시는 게 마음이 편할 거예요. 다음은 의류와 신발인데요. 브리즈번 기준으로 저희는 6월 겨울에 왔는데 옷이 제일 많이 고민이 됐어요. 패딩을 가져가자니 낮에는 반팔 를 입는다고 하고 날씨 보면 온도는 항상 10도에서 20도 사이로 나름 따뜻한 기온이었던 거죠. 그래서 챙기기가 정말 애매하더라고요. 일단 두꺼운 패딩은 숏 패딩으로 하나 챙겼고 경량 패딩, 후드 집업, 가디건 같은 레이어링 할 수 있는 옷들로 최대한 많이 챙겼습니다. 사실 비 오거나 하면 아침 저녁으로는 굉장히 춥긴 했는데 한국 겨울만큼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햇빛이 있으면 엄청 따뜻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얇은 원피스 하나 입고 있어요. 아직 겨울이 안 끝났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최대한 여름옷 위주로 반팔 다여섯 벌, 맨투맨 1개, 니트 2개, 그리고 후드 집업 2개 챙겼습니다. 나중에 혹시나 시드니나 멜버른 같은 조금 더 추운 지역을 갈 때를 대비해서 챙긴 것도 있고요. 신발은 저는 개인적으로 뚫린 신발을 좋아하기 때문에 슬리퍼, 쪼리, 샌들 위주로 많이 챙겼습니다. 그리고 운동화는 1개, 반스 1개 이렇게 챙겨왔고요. 운동화 같은 경우에는 인터뷰를 하실 예정이기 때문에 단정한 신발 하나 챙겨 오시는 게 좋고 혹시나 필요하시면 풋라커나 어디서든 편하게 쉽게 운동화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바다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샌들, 쪼리 위주로 가져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의류 팁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10년 전에 왔을 때도 한국만큼 사람들이 이렇게 꾸미고 다니진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자연스럽게 다녔던 기억이 있어서 최대한 옷을 줄여서 가지고 오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역시나 와보니까 편하고 자연스러운 스타일이 가장 좋더라고요. 그래서 기본 티나 청바지, 반바지 이런 옷들이 편하실 거고 부츠나 화려한 옷이나 밤에 놀러 갈 만한 옷들은
조금만 가져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의류 무게가 생각보다 제일 많이 나가는 거 아시죠? 그리고 여러분께 무조건 챙기라고 말씀드릴 거는 선글라스입니다. 호주는 햇빛이 정말 강해요. 운전할 때는 한국만큼 썬팅이 잘 되어 있지 않아서 가끔 선글라스를 껴도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미리 데일리용으로 가볍고 캐주얼한 선글라스 꼭 챙겨오시길 추천드려요. 한국에서는 일상에서는 별로 선글라스를 낄 일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호주는 길거리에 데일리로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사람이 많을 만큼 햇빛이 아주 강력합니다. 먼저 샴푸, 린스, 바디워시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절대 가져오실 필요 없습니다. 호주에도 우리가 아는 브랜드도 많고 좋은 제품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세일하면 한국보다 더 싸게 살 때도 있거든요. 괜히 챙겨왔다가 오면서 터져서 줄줄 새는 경험을 하실 수도 있으니 만약 불안하시면 처음에는 여행용 키트나 샘플 정도로만 가져오시고 도착하는 날 바로 마트에 가서 장을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트러블 피부라서 스킨 클렌징 폼 쿠션 정도는 1년치를 가져오긴 했는데요. 보통 2달에 1개 정도 써서 6개씩 가져왔고요. 호주에서도 한국 제품을 구매할 수 있고 케미스트 웨어하우스나 프라이스라인, 퍼머시 같은 데 가면 화장품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트러블 피부 아니신 분들은 처음에 쓰실 것만 조금 가져오시고 생각보다 비싸지 않기 때문에 구경하시면서 자신한테 맞는 제품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호주는 쿠션보다 파운데이션 위주로 많이 쓰는 편이라 화장법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만약 트러블 피부라면 여드름 패치, 여드름 연고, 흉터 연고는 꼭 챙겨 오시기를 강추드리는데요. 호주에서는 생각보다 여드름 패치를 쓰는 사람이 없어서 얼마 전에 바에서 만난 외국인 아저씨도 이게 뭐야? 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호주에서는 자외선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여드름 나고 착색되기가 더 쉽거든요. 그래서 흉터 연고까지 가져오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칫솔도 칫솔모가 정말 작은 거를 쓰시지 않는 이상 호주 칫솔이 막 이만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그냥 보통에서 조금 큰 사이즈 정도였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커도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구매하시면 되고요. 선크림은 개인적으로 호주에서 사도 된다고는 생각하는데 한국에서는 수분크림처럼 화장 전에 발라도 순한 제품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얼굴에 바르는 선크림은 미리 구매해서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호주 자외선 정말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챙긴 생활용품들은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서 여러분이 꼭 챙기시면 좋을 제품들을 말씀드릴게요. 수건, 손톱깎이, 속옷, 양말, 안경, 렌즈, 수저, 빨래망 이 정도가 필수인 것 같아요. 특히 빨래망은 다이소에 가시면 싸고 종류별로 정말 많이 파니까 1~2개 정도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손톱깎이도 같은 구성의 정도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다이소에서 조그만한 손톱깎이 키트 하나 사오시고 지난 영상에서 수건, 양말, 렌즈, 안경은 왜 한국에서 가져와야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뒀으니 참고해주세요. 특히 수건은 꼭꼭 넉넉하게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젓가락 수저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식을 드실 거라면 정말 필수입니다. 꼭 챙겨오세요. 고데기 드라이어는 타겟, 빅W, K마트 가면 종류별로 많이 있어요. 오히려 호주 콘센트라 새로 구매하셔서 오실 분들은 호주 와서 구매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뭐 소소한 눈썹 칼, 코털 정리기, 면도기 이런 것들은 호주에도 다 많이 있으니까 무겁게 들고 오실 필요 없습니다. 옷걸이는 보통 쉐어하우스에서 주는 편인데요. 없어도 호주에서 한 10불이면 30개 사실 수 있으니까 오셔서 구매하시면 되고요. 우산은 내가 집에 만약에 갖고 있는 작은 우산이 있다면 하나 가방에 챙겨 오시고 아니면 와서 사셔도 됩니다. 조금 비싸긴 해요. 제가 작은 우산 하나에 14불 정도 주고 구매를 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같이 온 4명이서 매끼니를 해먹을 예정이라 전자레인지 용기도 가져왔는데요. 이건 한국 가격이 압도적으로 싸서 가져왔거든요. 이런 것들은 개인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전자제품이에요. 멀티탭이나 어댑터는 정말 필수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자세하게 안내드렸는데 한국 기기랑 호주 기기를 동시에 쓸 수 있는 멀티탭 하나면 진짜 편하거든요. 그리고 이동하면서 쓰실 수 있는 돼지코 어댑터도 2~3개 여분으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호주에서 영상을 찍으실 분들은 제가 쓰는 이 오즈모 포켓 추천드립니다. 저는 영상 찍는 걸 좋아해서 아이폰으로 많이 촬영을 하다가 최근에 이걸로 갈아탔는데 색감도 좋고 들고 다니기가 굉장히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어디 방문할 때나 인터뷰할 때 찍어도 카메라가 작다 보니 상대방이 신경을 크게 안 쓰더라고요. 자연스러운 영상 찍기에는 정말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노트북, 태블릿, 마우스, 키보드 등 전자제품이 많아서 다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노트북, 태블릿, 보조 배터리는 반드시 기내 수화물에 넣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위탁 수화물에 넣으시면 안 됩니다. 특히 보조 배터리는 일반적인 10,000에서 20,000 mAh 제품은 모두 기내 반입이 가능하지만 위탁 수화물에는 절대 넣으시면 안 되니까 꼭 기억해주세요. 만약 27,000이 넘어가면 항공사 승인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추가로 혹시 다른 물품도 기내 반입이 가능한지 궁금하시다면 한국공항공사에서 운영하는 카카오톡 채널 보안 검색 및 신분증 챗봇을 검색해보세요. 궁금한 물품 이름만 치면 객실 반입이 가능한지 위탁 수화물에 넣어야 하는지 바로 알려줘서 정말 유용해요. 6번. 상비약 비타민. 저희 집은 약국이라고 불리는 공간이 있을 정도로 약을 꽤 많이 챙겨왔습니다. 감기약, 두통약, 소화제, 영양제, 그리고 개인 처방전까지 작은 캐리어 하나를 꽉 채울 정도로 가져왔거든요. 여러분도 저 정도는 아니어도 종류별로 상비약을 조금씩 미리 구매해서 오시는 걸 추천드려요. 호주 약도 좋은 약들이 많지만 가격이 상대적으로 조금 비쌀 수가 있거든요. 한국에서 만약 약을 구매하신다면 종로 5가 약국거리를 방문하셔서 3분의 1, 2분의 1 가격으로 도매 가격의 약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잘 안 아프시는 분들도 예외는 아니에요. 호주는 지역에 따라서 일교차가 굉장히 심하고 낯선 땅에서 몸 면역력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저희 남편도 평소에는 정말 잘 안 아픈 사람인데 와서 감기 몸살 걸려서 이 일을 알아누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상비약은 꼭 챙겨 오시길 추천드려요. 다만 제가 이렇게 약을 많이 갖고 오면서 조금 걱정이었던 건 상비약이나 개인 처방약도 3개월치만 반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는 갑상선 약을 먹고 있어서 1년치를 처방받았었거든요. 일단 뺏길 때 뺏기더라도 한번 가져가 보자 해서 영문 처방전이랑 영문 약물 리스트를 아주 자세하게 적어왔어요.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세관 통과 노하우 안내 드릴 때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약들을 전부 지퍼백에 모아놓고 세관에서 바로 보여줄 수 있게 준비했어요. 신고할 물품들은 미리 따로 준비하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호주에서 사용할 카드 관련해서는 다음 예산편에서 자세하게 다뤄볼 예정인데요. 우선 제가 가져간 카드만 간단하게 소개해드릴게요. 네이버페이 머니카드는 실사용용으로, 솔트래블 카드는 출금용으로 가져왔습니다. 호주는 정말 모든 곳에서 한국처럼 카드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작은 카페나 길거리 푸드트럭도 다 카드 결제가 가능해요. 그래서 현금보다는 그냥 카드로 준비해서 오시는 게 더 편하실 거예요. ATM도 곳곳에서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올 때 현금을 하나도 인출하지 않고 왔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혹시 모르니 여분으로 100불에서 200불 정도 가져오시는 것도 좋고요. 구체적인 카드 사용법이나 수수료, 환율 비교는 다음 예산편에서 자세하게 안내 드릴 예정이니 그 영상도 꼭 참고해주세요. 마지막 기타 아이템입니다. 장거리 비행을 위한 필수 아이템부터 말씀드릴게요. 여행용 베개나 목베개, 아이마스크, 귀마개 같은 것들은 10시간 넘는 장거리 비행에서 정말 유용할 수 있는데요. 특히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은 꼭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책을 가져오시려는 분들은 전자책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생각보다 이북 사이트들 들어가면 영어 공부할 수 있는 책들도 전자책으로 다 있거든요. 그래서 무게도 줄이고 공간도 절약하면서 많은 책을 읽을 수 있어서 일석삼조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세관 통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이렇게 짐을 다 싸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거 세관에서 걸리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원칙 하나만 기억하세요. 걱정되면 무조건 신고하라 입니다. 호주 세관이 까다롭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솔직하게 신고하면 입국 시에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하지만 대부분 문제없이 통과할 수 있거든요. 먼저 반입금지 물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신선 과일, 채소, 고기, 가금류, 달걀, 유제품, 생식물, 씨앗 등은 아예 가져오실 수가 없어요. 이런 건 신고해도 소용이 없고 무조건 압수 대상입니다. 상업적으로 밀봉된 가공식품들은 반입이 가능하지만 반드시 신고 대상이에요. 미신고 시 벌금, 비자 취소, 입국 거부 등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거든요. 혹시나 비행기에서 주는 기내식이 남아서 가져오다가 신고 안 하고 걸리면 몇백만 원의 벌금을 물 수도 있으니 꼭
주의하세요. 김이나 미역처럼 한국 식품을 가지고 오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호주에 있는 한인마트들도 정말 우리나라만큼 잘 판매하고 있으니까 번거롭게 가져오지 마시고 오셔서 구매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또 신고해야 될 항목들은 뭐가 있을까요? 의약품 그리고 운동화에 묻은 흙까지 신고 대상인데요. 운동화에 묻은 흙이라고요? 싶으실 텐데 농장이나 산에 다녀오지 않는 이상 일상적인 흙 정도가 신발에 묻었다 하면 한국에서 미리 탁탁 털고 오시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신고하실 필요도 없고요. 저는 약 준비를 이렇게 했어요. 앞서 말씀드린 갑상선 1년치 약, 감기약, 소화제는 따로 지퍼백에 보관을 했는데요. 영문 처방전이랑 약물 리스트까지 함께 준비를 했고요. 약물 리스트의 경우에는 약물 한글 영문명, 그리고 주요 성분과 효과를 영어로 자세히 적었어요. 사람 약, 강아지 영양제 전부 포함해서요. 이 내용을 적는 법은 간단해요. 가져가시는 약을 각각 검색해서 성분, 효능을 전부 복사한 뒤 챗GPT한테 표로 만들어달라고 하면 아주 쉽고 간편하게 만들어줍니다. 실제 저희는 브리즈번 공항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약물 있다고 체크를 하니까 세관 직원이 저희를 붙잡더라고요. 그래서 영문 처방전이랑 약물 리스트를 함께 보여줬습니다. 보통 한국 분들이 이렇게 자세히 적어오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세관 직원이 이렇게 쓱 보더니 내용은 자세히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보내주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5분도 안 걸리고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면세 기준도 알아두세요. 술은 2.25리터까지, 담배는 미개봉 한 팩과 개봉된 한 팩까지만 면세로 적용이 되고 일반 물품은 900불까지 면세입니다. 또한 현금이 만약 1만 불 이상 갖고 계신다면 꼭 신고하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호주 워홀 짐 싸기와 세관 통과 노하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핵심 내용을 정리해드리자면 첫 번째, 만약에 운전하시는 분들은 EDR 제도 폐지 전까지 오신다면 미리 영문 공증서를 받아오시고요. 전자제품은 반드시 기내 수화물 규칙을 확인하세요. 두 번째, 현지에서도 살 수 있고 가격이 큰 차이가 나지 않는 부피 큰 물건들은 과감히 포기하시고 정말 한국에서만 구매할 수 있거나 훨씬 저렴한 것들만 엄선해서 가져오세요. 세 번째, 세관은 절대 겁낼 필요가 없어요. 걱정되는 건 무조건 신고하시고 약물 같은 경우에는 미리 약물 리스트를 작성해 오시면 5분 안에 통과 가능합니다. 세관 통과하시기 전에 자주 하시는 실수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운동화 밑창 한번 털어주시고 수제, 김치나 반찬 같은 거 깜빡하고 신고하지 않는 것, 견과류 같은 간식을 음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체크 안 하시는 거예요. 이런 실수들만 피하시면 세관 통과는 정말 문제 없이 하실 수 있습니다. 무서워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준비하세요. 지난 영상에서 다뤘던 필수품과 오늘 말씀드린 실전 팁을 함께 참고하시면 짐 싸기는 완벽하게 끝나실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호주 워홀 예산편을 준비했습니다. 트래블 카드, 네이버페이 머니카드 등 실제 사용법부터 생활비, 초기 자금까지 구체적인 금액으로 다뤄볼 예정이에요. 여러분은 짐 싸면서 가장 고민되셨던 부분이 어떤 건가요? 제일 오래 고민했던 물품들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이제 짐 싸기가 끝나셨다면 출국하는 일만 남으셨네요. 그럼 저는 오늘도 호주에서 여러분을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